네,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하는 남자 2030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늘부 9시 전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이 저항에서, 이 저항 위에서 몸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코인 분석할 때만 하더라도 몸통이 이 안에서만 마무리돼도 좋겠다. 그러면 이 이후에 뚫고 갈 수 있겠다. 요런 요지로 이런 요지의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죠. 아예 몸통이 저항 구간을 뚫고 이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주봉 마감하고 전 사실 약간 제 개인적으로 좀 쾌재를 불렀어요. 이 저항 위로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봉 패턴을 봤을 때 보통 코인은 항상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위를 잘 못 뚫고 올라가고 있었고, 주봉에서 보시더라도 이 구간에서 영망치형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계속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 게 이 시장이 반전되는 핵심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 9시 주봉 마감 됨과 함께 여기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마감이 됐다. 그 의미는 뭐냐? 아, 파동대로 갈 수 있겠구나. 파동이 형성이 되려면은 일단 이 3파가 진행되면서 1파 고점을 넘어가야 이게 일단 파동대로 진행되는구나. 엘리엇 파동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상승 국면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피보나치 비율을 딱 대보아도 잠시만요. 낙서한 것 좀 지워야겠네요. 저희 방송 찍다 보면은 필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바닥을 여기로 잡고 1파를 여기로 잡았을 때, 사실 피보나치는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구간에 너무 꼬리도 많이 달렸고 위아래로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1파로 잡고 했을 때 1.618짜리 3파가 뻗어나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뭐라고 해야 되지? 3파가 뻗어나갈 수 있는 매도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18짜리가 이전 저항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사실상 이거는 1.628짜리는 이제 올라가면서 좀 수정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제가 피보나치 비율 그을 때 이런 꼬리 같은 건 좀 무시하고 그으시는 게 좋다. 그게 제가 피보나치 보는 어떤 저만의 노하우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오버슈팅까지 다 해가지고 파동을 계산하다 보면은 너무 좀 번잡스럽고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오버슈팅이나 과매도에서 나온 꼬리를 제외하고 몸통 위주로 피보나치 비율을 잡았을 때 618짜리가 여기, 그리고 몸통 위주로 잡아야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매매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꼭 이렇게 꼬다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대부분 분석 방송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이런 거 과감하게 커팅하고 이 큰 추세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피보나치 비율 자체도 사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예측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요 부분을 1파 시작점으로 보고 여기 꼬리 살짝 자르고 여기를 1파로 보는 게 지금은 더 맞다. 그렇게 하면은 1.628짜리 3파가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했죠. 여기가 그 다음 저항 구간하고 맞아 들어간다. 뭐 비트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 저항에 들어가는 시점 뭐 요런 데서 차라리 매도를 잡는 게 낫죠. 매물대를 보고 이전 매물대보다 최근 매물대가 좀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뢰도가 높다는 게 뭐냐면은 체결이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안전한 자리다라고 보면 되고 이전 매물대까지 다 참고하면서 매도점을 잡으면은 차라리 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18짜리가 여기 나왔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비트를 매도 전략 가지고 가신 분들은 이런 매물대 최근 저항받았던 매물대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엘리엇 웨이브 관점으로 봤을 때는 618짜리가 이 다음 저항 구간과 맞아 들어가고 있고 현재 일봉이 이 위에서 마감됨으로써 엘리엇 파동 관점은 유효하다. 파동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차트 좋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추세 반전이 나왔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여기랑 좀 많이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빠지고 매수세 캔들이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한번 다시 말아 올렸죠.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1파를 여기로 잡았을 때 딱 618짜리까지 가고 조정받았죠. 전 사실 이게 이때도 여기가 618이랑 딱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고 전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레 해봤는데 역시 시장은 예측대로 안 가죠. 내려오면서 2파 저점까지 깨버리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크게 봐서 이 비율을 여기를 1파로 잡았을 때 혹은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1파를 여기에 잡으실 필요가 없고 이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비율, 모멘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1파를 전고점에 잡아도 괜찮습니다. 1파를 여기로 잡고 여기 시작점으로 잡고 이 뻗어나갈 수 있는 비율을 보는 건데 그렇게 치면은 618 자리가 대충 86,000달러 이렇게 크게 보셔도 되고 이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잡을 때 이렇게 차라리 이런 데를 잡으셔도 돼요. 전고점을. 만약에 여기를 잡았다 했을 때 좀 9만 달러. 어쨌든 이 비율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전고를 넘어서면 갈 수 있는 자리는 대충 9만 달러 혹은 8만 아까 말씀드렸던 8만 6천 달러 그 정도 자리가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일봉상으로 잡아놓은 자리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추세가 여기 저점을 높이고 탄력받아서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자리는 대충 86,000에서 9만 달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보나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일봉 관점으로도 좀 분석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제가 낙설 너무 많이 해놔서 보시면은 618짜리가 이 근방이고 여기에 다시 한번 매물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또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할 겁니다. 아마 여기서 또 좀 난리를 쳐주지 않을까. 오를까 내릴까. 왜냐면 이 구간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아래고 사실 이런 구간하고도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 매도세가 나온 구간과 여기서 매도세가 나온 구간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한 방에 시원하게 뚫어버릴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매도점에서 오히려 가격이 뻥하고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암호화폐 시장 제3법칙, 제가 세운 건데 잘 맞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이런 매도점, 모두가 보고 있는 기술적 이런 분석, 눈에 보이는 뻔한 거, 이런 데서 오히려 좀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대부분 여기를 지금 1.618짜리 3파짜리로 보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물론 여기서 움직임을 한번 봐야겠지만 만약에 모두의 예측과 반대로 간다 하면은 오히려 좀 뚫고 올라가고, 이 다음 여기도 굉장히 큰 저항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엉거주춤 저항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야, 비트코인 봐봐. 크게 봤을 때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가 있어. 특히나 오른쪽 어깨가 여기보다 낮으면은 약세를 크게 줄 수 있다. 약세 모멘텀이라고 했어요. 그런 시장 심리를 조정해놓고 정말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척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여간 예측은 이게 좀 변수도 많고 함부로 예측해서도 안 되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 시장을 지켜봐온 어떤 저만의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인사이트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좀 노하우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 단어가 좀 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아무튼 여태까지 제가 시장을 봐온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토대를 봤을 때 움직임을 예측해보면 대충 이렇다. 예. 이 저항 구간을 일단 봐야겠지만, 만약에 치고 올라갔을 때 오히려 뚫고 올라갔다가 이 다음 저항 구간에서 좀 비실비실 되는 척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개미들이 겁먹고 나가죠. 그죠? 예. 아무튼 비트가 주봉 마감이 이 저항대 위에서 마감된 것은 정말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알트 시장 한번 좀 폭발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좀 집중해서 긴장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시장 반전이 일어났으니까. 반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지점에 가격이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를 한번 볼게요. 도미넌스 누차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금은 이 추세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지금 200선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주고 있고, 어쨌든 여기 더블탑을 만들어주고 반등에 실패하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설사 오르더라도 금방 어딘가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지금 도미넌스가 일시적으로 오른 이유는 비트가 급등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비트가 갑자기 치고 올라갈 때는 도미넌스도 좀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비트가 오르고 그 다음에 약횡보 혹은 약하락 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져주면서 알트가 펌핑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비트에 쏠렸던 자금이 다시 알트로 오면서 알트들이 순환 펌핑이 될 수 있으니까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언급드릴 코인이 비체인인데, 비체인도 차트가 좀 예쁘게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얘는 비체인 사토시 마켓이에요. 사토시 마켓인데, 제가 추세를 보려면 항상 달러 마켓보다 사토시 마켓을 봐야 된다. 달러 마켓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달러 마켓으로 모멘텀은 잘 안 보인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달러 마켓으로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달러 마켓은 지금 아직 이
매물대 밑에 있고 일단 여기를 넘어가야 사는 건데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노리는 건데 그거를 먼저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급등되는 걸 놓칠 수가 있고 진짜 중요한 모멘텀을 놓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어떤 코인이 올라갈까 어떤 코인이 치고 갈까 이거를 먼저 사전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려면 사토시 마켓을 봐야 돼요. 사토시 마켓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게 치고 올라갈까 어느 게 모멘텀이 좋아 보일까 사토시 마켓을 봐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달러 차트에 선 몇 개 그어놓고 설명하는 그거는 네 저는 진정한 분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수익을 가져가고 어느 게 급등할까 이런 걸 캐치해내야 되는데 네. 달러 마켓에서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달러 마켓은 언제 보냐? 내가 단타 칠 때 매수점 매도점 어디로 잡을까? 어디서 청산할까? 여기서 얼마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얼마 재매수할까? 이런 거 계획 세울 때 보고 뭐 여기서 뭐 피보나치 대보고 어디서 팔고 여기 저항 상단 저항이니까 여기서 좀 팔아볼까? 이렇게 계획 세우실 때 매매 전략 세우실 때 보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추세 얘가 지금 가격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세력이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을까? 사실 세력들은 알트코인 장을 자기네들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펌핑시켰다 팔고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시장은 결국 비트코인 누가 많이 가져가냐 그 싸움입니다. 네. 알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개수 늘리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죠. 급하게 펌핑 시켰다가 팔고 다시 급펌핑 시켰다가 팔고 이러면서 비트코인 세력들이 이걸로 시색 차익을 가져갑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좀 이게 너무 열심히 뭐 개발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실례지만 어쨌든 저희는 차트를 어쨌든 차트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예. 목표 명확하게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세력이 이렇게 하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비체인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비체인은 지금 여기서 이 구간에서 계속 하락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하락 채널이 나쁜 게 아닌 게 보통 하락 채널 안에 진행되다가 뚫고 올라가면 다시 상승, 추세 전환 그리고 다시 하락 채널 만들어주고 뚫고 올라가면 상승. 그렇기 때문에 하락 채널에 대해서 가격이 왜 계속 빠지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락 채널 형성되고 있으면 추세를 그어보고 올라가면 한 번쯤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를 또 뚫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 안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건 비체인이 이 구간, 이 매물대 여기서 반등을 못 해주고 빠졌다가 올라왔다. 근데 제가 저번에 진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있죠. 최근에 바닥에서 급 반등 뭐 질리카도 그렇고 이클도 그렇고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코인은 오히려 이런 매물대 밑에서 가격이 마감된 애들이다. 오히려 매물대를 하방 이탈한 애들이 가격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비체인은 상단 추세 여기에 저항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내려오는 200선이랑도 맞는 자리랍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는 봤을 땐 여기는 저항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정말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저항이 강하게 나온 자리인데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저항이 강하게 나오는 자리는 뭐다? 이거는 돌려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를 뚫는다면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비체인 200선, 비체인 사토시 마켓에서 200이 가진 의미 얘도 꽤 큰데 올라갔다가 저항받을 때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고 또 뚫고 떨어지면 조정장 그리고 아래에서도 쳐줄 때 아래에서 쳐주는 패턴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평선 밑에 있을 때 아래에서 가격이 이렇게 땅땅 쳐주고 있을 때 요거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 신호라고 보실 수 있다고 했고 200이 저항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뚫었을 때 상승하고 크게 오르죠. 하지만 하방 돌파했을 때 다시 조정. 밑에서 뚫으려는 시도 이후 뚫으니까 올라가고 제가 이클도 201 이평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렸었는데 제가 이클 사토시 마켓에서 추가 펌핑 200이 넘었으니까 추가 펌핑 나올 수 있다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예. 그거를 제가 맞췄는데 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좀 그런 거에 좋아요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럼 참 좋을 텐데 사실 제 분석은 여러분이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뭐 달러 차트 보면서 추세랑 매물대 보고 뭐 피보나치 대 보고 여기 뭐 넘어야 한다 이런 분석이랑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거의 뭐 저는 뭐 5년 동안 그 차트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봐오면서 싸우 노하우를 거의 방출하는 느낌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주변이 좀 없어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논리, 근거,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 이런 걸 위주로 좀 좋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거든요. 네, 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자꾸 얘기가 왜 자꾸 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오히려 이 매물대를 하방으로 뚫고 내려왔고 이 하단 추세선 얘도 하방으로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사실 안 좋게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조물을 그리고 차트를 보실 때 하방 이탈하면은 손절이거든요. 근데 하방을 갔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아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다시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여러분을 낚는 굉장히 전형적인 테크닉인데 너무 뻔한 자리에서 반등을 안 주고 오히려 이 추세를 한번 이탈시킨 다음에 매물대 아래 있는 애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비체인이 그런 움직임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이고 이게 낙서가 많아가지고 보질 않네. 어쨌든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이해가 됐죠. 지금 상단 추세와 200선이 맞닿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빛에 있는 움직임을 좀 좋게 좀 크게 가져줄 수 있다. 사토시 마켓상 이런 부분 여기 더블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최근 매물대 매도는 항상 최근 매물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 그 신뢰도가 높다. 너무 이전 매물대 굳이 참고하실 필요 없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매물대는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너무 상장된 지도 오래 안 됐고 사실 뭐 이런 비체인 같은 코인은 뭐 끼키야 2-3년 3년 정도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너무 뭐 매물대 이런 게 작동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새로운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자금이 유입되면 이전 매물대 같은 거는 쉽게 무시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옛날 매물대 굳이 너무 중요하게 의미를 가질 필요 없고 항상 최근 매물대를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최근 매물대를 봐야 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한 논리였고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 뭐 결국 여러분이 사고 팔고를 하려면은 매매 전략을 세우려면 달러 차트를 봐야 하는데 일단 1차 매도를 잡아야 되는 지점은 넘어갔죠. 여기가 핵심이었죠.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다시 한번 이 매물대 밑으로 갔다가 올라왔다가 사실 얘는 차트가 좀 달러 차트가 좀 어려워요. 예. 참 모양새가 예, 참 보기 싫게 생겼는데 어쨌든 달러 차트로 봤을 때 지금 구간 이 가진 의미는 뭐냐? 사토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200선과 이 추세 저항을 동시에 뚫어버린다고 가정했을 때 사토시 마켓에서 200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200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클도 얼마 전에 하방하는 200일에서 뚫었다가 하루 이틀 머물고 바로 슈팅 나왔어요. 지금 얘는 200일을 지금 딱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이 위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지켜볼지 긴장해서 보셔야 되고 여기가 특히 더 중요한 게 이 하락 추세선과 200일선이 맞닿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일단 뚫는다면 저항 받더라도 움직임이 가져가줄 수 있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지금 사토시 마켓이 200일선과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달러 마켓상에서는 아마 이 구간과 대충 이 구간 사이가 될 텐데, 이런 데서 쳤다가 저항 받으면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사토시 마켓과 달러 마켓 둘 다 봐가면서 매수를 잡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 비체인을 전 지금 100일선 기준으로 매수를 잡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100일선을 모멘텀이 좋은 애들은 100일선 저항 없이 그냥 치고 올라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일선 넘었다 그러면 바로 매수를 잡으셔도 돼요. 저도 얼마 전에 비체인이 여기 100일선 거친 거 보고 그냥 매수 잡았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 뭐 가격 움직임 뭐 고리타분한 분석가들 분석 보면 이런데 치고 넘어가야 사라 이러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고 자기만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일선 가볍게 치고 올라가는구나 해서 100일선 넘을 때 비체는 여기서 바로 매수 잡았습니다. 여기보다 차라리 평단가가 좋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위에 뚫고 올라갈 때 저항 확인하고 이 매물대에서 어떤 움직임을 주는지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매수 잡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냥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잡았던 것만 갖고 청산을 해나가면 될 것이고, 1차 청산 타겟은 이 하단 추세 요런데, 얘는 추세 저항이 비교적 극명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데서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현재가 대비 40% 이상인데, 사실 단타로 40% 가져가는 건 꽤나 괜찮은 수익이거든요. 특히나 지금같이 대놓고 불장이 아닌 비트코인이 이런 박스권 내에서 횡보 움직임을 가져줄 때 단타 수익률 40%는 매우 달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누구나 다 먹는, 사면 다 오르는 이런 장 말고, 이런 횡보에서는 저는 한 30% 이상만 먹으면 이번에 단타 수익률 괜찮았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 30% 이상 먹으면 많이 먹었다, 배부르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리카는 정말 뜻도 정말 명분 모르게 50% 이상 먹었는데, 아무튼 정리를 한번 드리자면, 비트코인 이 구간 위에서 주봉 마감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다.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상승을 이으려면 이 위에서 마감되는 게 중요했는데, 매우 다행으로 이 위에서 마감이 됐다. 고로 당분간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조 지표도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스톡 RSI 올리고 있고, 주봉 스톡 RSI죠. MACD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MACD도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이게 주봉상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발생하면 바로 뭐 이렇게 된다기보다, 최근 추세를 보면 골든 크로스 발생 이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당분간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